숭실대! 숭실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유튜버로서 이전에 숭실대 졸업생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숭실대 벤처과를 졸업한 유튜브 해준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준입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일어서고 있는 가운데 숭실대학교는 1890년대 개교했던 한국의 최초 대학교였던 만큼 그 기원 정신에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다같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저는 1년이 넘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우파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민주당의 폐악질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담아왔습니다. 숭실대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다 개몽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면 극우다. 계엄은 선 넘었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 전부 제가 깨우고 가겠습니다. 1993년 언론사 대학평가에서 숭실대가 9위를 했었습니다. 다시 그 리즈 시절을 영광을 되찾아야지 않겠습니까? 창학 1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숭실대학교가 훗날 교과서에 실릴 학생운동의 주축이 되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이 시국선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운동권 똥파육들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독재라고 칭하며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존재 가치가 다해버린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짱돌을 던져대며 그들의 폭력 전과를 훈장 삼아서 수십 년째 회상하고 자화자찬하며 아직도 시기 어린 시절을 받았던 전교조 세뇌 교육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썩어 빠진 구태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 국힘 대 민주당의 정치 패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떠한 단체 소속도 아니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국힘에게 눈도장 찍히고 싶어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 집단과 어떠한 상관도 없어요. 국힘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선을 긋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조기 대선과 내각제를 꿈꾸며 대통령을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국가의 위기보다 개인의 위기를 우선시하는 이 배부른 돼지 새끼들아! 금배치들에게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해도 그가 쌓아놓은 권력과 부로 명예, 부, 권력을 이용해서 이민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배치들이 나서주지 않으니까 저도 졸업생이자 유튜버의 신분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훌륭한 리더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시대적인 가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공정적 가치는 체제 수호였습니다. 이 땅의 국부들이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배부름에 몰랐을 뿐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최재수, 이 세 번째 가치를 국민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해줄 리더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으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자원이 없습니다. 스탈린의 허가를 받고 김일성이 일으켰던 6.25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구촌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는 70년 전 전쟁이 일어난 자원 없는 폐허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미리 파악해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한 리더의 선택과 선구안이 현재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땅 밑에 자원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말도 안 되게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결실은 박정희 시대의 중화공업 육성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방위산업, 철강, 조선, 자동차 기술, 석유를 제공하는 우리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폴란드로, 싱가포르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우리의 기술들과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들을 팔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기술들,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 우리와 모든 산업이 겹치고 경쟁 구도에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우리의 기술들을 유출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민주당은 친중 부역자들이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이 무려 100건에 달합니다.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 이미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기술 유출이 대한민국에서 25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18건이 바로 중국으로 유출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기술 유출을 간첩으로 잡는데 우리나라는 간첩법 개정이 아직도 안 돼서 이 간첩들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받아가는 외국인들 중 대다수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받아가는 건보료 급여액은 한 해에만 1조 1,8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이지만 중국인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한미군 방위비가 1년에 1조 2,800억 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방위에 도움 하나 준 것 없는 중국인들이 왜 이 많은 돈을 받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에 가도 이런 혜택 못 받아요. 민노총 간부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북한 지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조선의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다. 북한에서 답을 알려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자칭 이 진보 세력들 북한의 동지들이자 북한의 애국 세력들이지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아니라고! 이 민주당은 사실상 남파 공작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된 김정은의 지령문에는
헌법재판소를 반미의식이 강한 애국 세력들로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동포를 이용하라는 그런 김정은의 오더가 민노총 간부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놀랍게도 흔히 말하는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포장지를 잘 갈아 꼈어요. 젊은 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라. 이것도 김정은의 지령 중 하나입니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이런 공산주의 시뻘건 냄새가 이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단어들은 다 빼고 진보, 인권, 평등, 평화 같은 그저 겉보기만 듣기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말들로 자신들의 매국행위와 공산주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습니다. 민노총 간첩들 뿐만 아니고 제주 지하조직 희역 기획 사건, 창원 간첩 사건을 일으켰던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 갈 것이다. 구호 한번 외쳐갈게요.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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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갱이들의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그대로 배운 건지 재판 지연 신청하고 국가 상대로 소송 걸고 버젓이 바깥 공기를 음미하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간첩 잡겠다는 대통령은 구속이 되어서 차례찬 구치소에 떨고 있는데 이 반국가 세력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시원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수는 위험 감지에 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 따르면은 보수 지지자들이 진보 이 좌빨들보다 5배나 뇌 기능 연결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높고 위험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좌파들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발달되어 있고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깨어나지 못한다? 그거 지능 문제예요.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지금 누리는 자유와 배부름이 영원할 것이라며 생각하는 시민분들, 지나가시는 학생분들, 이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대로 귀를 닫고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그냥 지나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상식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금 그 불의의 피해자는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족이 될 것이며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며 내가 될 것입니다. 유채원 판사가 이재명은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라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이미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국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진심으로 이 나라와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두 눈을 뜨고 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비싼 돈 주고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왔던 거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시기에 목소리를 내고 위험 감지를 좀 해달라고 공부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학점이 몇 점이고 나만 좋은 기업 들어가면 땡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만 신경 쓰다가 어느샌가 내가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 불의에 대한 죄값은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 나와주십시오.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발 관심 갖고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겁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을 잡아 돌린 오동우는 반드시 체포, 구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청구한 오동훈 및 평양대 서부지법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그에 놀아난 경찰들까지 이들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탄핵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옳지 않았다? 웃기지 마세요. 민주당의 폭거와 중공 세력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와중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실타 하나 지급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은 적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 계엄을 정권 찬탈의 기회로 포착해 군인들을 세트장에 소품 취급을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헐리우드 액션급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계엄은 좀 진짜 쌍욕 나오네요. 계엄은 옳지 않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저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기회주의자 겁쟁이들일 뿐입니다. 안규정 같은 인간들은 총기를 탈출하지 않나 군인들을 향한 수많은 폭행, 폭언을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5도 한파를 맞은 한겨울 차디찬 한남동 바닥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목소리를 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눈치나 보면서 내각제와 조기 배선 루트를 타려는 한심한 쓰레기들을 보면은 피가 끓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돈 없고 빼먹고 힘없는 저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못 사고요. 소극적으로 눈치나 보고 있는 와중에 자기들이 애국 시민을 대변한다고요? 진짜 웃기지 마십시오. 잃을 게 많으시다고요? 그렇게 겁먹은 강아지들 마냥 떨고들 있을 거면은 어디 가서 의원님 대접받을 생각들이나 하지 말아라. 니들이 배지 달고 있는 이유는 이럴 때 앞장서서 애국 시민들 대표해서 싸워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책임과 희생 정신을 보여달란 말이야. 의원님 소리는 듣고 싶고 대우는 받고 싶은데 앞장서서 싸우기는 싫지? 그러면 하다못해 니들 대신 싸워주는 사람 도와줄 생각이라도 해봤냐? 편향된 유튜브와 선 긋는 국힘당? 야 이 쓰레기들아, 기득권과 허영심에 쩌든 이 금배지들아, 그 대단한 감투 좀 제발 벗어 던지고 집회 현장이라도 대학생들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는 현장이라도 한번 나와봐라. 배부른 돼지인 니들 금배지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리더이자 이 나라의 국가 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한마디씩 툭 던져주고 다시 중립적인 척 버릇하면서 국힘당 니들 입에 보수 정치를 함부로 올리지 말란 말이야. 지들 안위와 주머니 채우기밖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우리 애국자분들이 훨씬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을